우리 헤어지자. 전 학교도 제대로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제 처벌받습니다. 당신의 억울함과 궁금증을 알려드립니다. 현직 변호사의 본격 법률 유튜브 토크쇼 미스터 변호사 정주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이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위 말하는 악플들, 명예훼손들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사안에서 법이 어떻게 처벌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구제수단을 요청할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와, 진짜 실화야? 야, 겉으론 멀쩡해 보이는데 못 믿겠다, 못 믿겠어.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기분 느껴보셨어요? 스무 살 대학 와서 만난 승준 오빠는 참 다정한 사람이었죠. 그 모습에 반해 제가 고백을 했고 저희 둘은 과에서 아주 유명한 커플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날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변하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은경아, 배고프지? 우리 뭐 먹을까? 아무거나. 그럼 너가 좋아하는 파스타 어때? 아니면 뭐 피자라든가. 오빠. 아, 너 어제 술 마셨다 그랬지? 그러면 국물 있는 게 좋겠다. 내가 국물 있는 거. 우리 헤어지자.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갑자기 아니야. 내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 나 이제 오빠를 더 이상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은경아, 나 아직 너 많이 좋아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을 해줘야 알지. 미안해. 난 아니야. 우리 그만하자. 은경아. 야, 은경아, 이거 네 얘기 아니야? 친구가 보내준 링크 속에는 전 남자친구가 저에 대해 쓴 글이 있었어요. 당연히 사실이 아니니까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소문에 전 학교도 제대로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저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글을 쓴 전 남자친구, 그리고 이 글을 유포한 사람들, 처벌받게 할 수는 없을까요? 신상이나 그에 관한 소문이 SNS 퍼져가지고는 학교 생활까지 힘들게 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진짜 속상하고 답답하시겠습니다.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편리한 부분도 많겠지만은 이렇게 폐해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이와 같은 사안에서 어떻게 저 가해자분을 처벌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화에 앞서가지고요,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을 흉을 봐,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흉을 봐요.
아니면은 카카오톡 개인톡으로 흉을 봐요. 이제 직접 그 사람한테 너는 이러이러해서 나쁜 놈이고 나쁜 년이고 아니면 그 외에 우리가 쌍소리 욕을 막 해.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할 것 같죠? 안 돼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경우에 판례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명예훼손에 관한 법이라고 말을 해요. 내가 아무리 상대방한테 기분 나쁜 얘기를 듣고 내가 아무리 사람한테 모욕적인 언사를 듣다 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내가 평가가 깎여지는 게 아니라면 그거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법에서 공연성이라고 하는데 두 죄가 다 전부 다 공연성을 요구를 하거든요. 물론 예외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있어요. 명예훼손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공연성을 요구하고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을 명예훼손한 자. 그리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이게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이고요. 모욕죄는요. 그냥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이런 자들을 처벌하게 되어 있는 게 모욕죄입니다. 누구누구는 이런 사람이야. 누구누구는 이런 나쁜 짓을 했어.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이 들어가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거겠고요. 저 추잡한 년, 저 똥꼬다리 같은 새끼 이런 건 단순히 구체적인 사실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만 성립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가장 저희가 실무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요. 어떤 사실을 말할 때 있잖아요. 저희가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평가적인 부분. 이 부분이 되게 애매해요. 제가 A에 대해서 야 걔는 돈 띄어먹고 도망갈 놈이야. 걔는 뒤통수 칠 놈이야. 라고 말을 했을 때 이거 여러분 구체적인 사실 적시 아니에요. 이 사람에 대한 평가란 말이에요. 근데 평가는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얘는 옛날에 누구 뒤통수도 쳤고 누구 뒤통수 쳤으니까 얘 네 뒤통수도 칠 놈이야. 라고 말을 하면 평가적 요소와 사실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판가름하는 게 실무에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가 안 되는가의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형법에서 명예훼손 모욕은 기본적으로 1대1 이렇게 우리 대화자 뭐 여러 사람 있는 데서 흉보고 이런 거를 전제로 만든 법이거든요. 근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SNS 댓글 하나 그냥 글 한 줄 올리는 게 훨씬 파급 효과가 커졌잖아요. 연예인도 자살도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피해가 양산되는 행위가 돼버렸어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그래서 이제 그 형법 말고 특별법을 만들었는데요. 정보통신망법에 SNS를 이용해서 이렇게 명예훼손하는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일반 형법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뭐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고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뭐 5년 이하의 징역, 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정보통신망법에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요. 진실한 사실의 적시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런데 그게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명예훼손죄들은 공연성을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개인톡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요새 여러분 개인톡으로 욕하고 막 사람 명예훼손하고 괴롭혀가지고 그 피해자가 자살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셨잖아요. 법이 그걸 놔두겠습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규정들을 두었어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헌,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법의 사각지대를 메꾼 거죠. 입법자가 메꿔가지고 그 부분도 처벌하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저희 방송 앞에 부분만 보시고 개인적으로 신나게 욕하시려고 하셨던 분들 그러지 마세요. 예, 처벌받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게 뭐 처음이야 벌금 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은 지속되면은요, 여러분 충분히 징역형 나올 수 있는 요새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쇠치어, 키보드 자판 한 번이 사람의 생명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게도 할 수 있단 말이죠. 절대 그런 일 행동하지 마세요. 당연히 여러분 이렇게 명예훼손을 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정신적인 피해를 끼쳐. 그러면 뭐
당연히 위자료의 대상이 되겠죠. 그 행위는요, 위자료 산정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게 위자료가 그렇게 크게 인정이 안 돼요. 물론 뭐 피해자가 더 큰 어떤 사유가 생기고 뭐 이로 인해서 큰 피해가 생겼고 이런 것가 입증이 되면 사실은 좀 더 액수가 좀 높게 산정이 될 수 있겠지만, 최근에 저희 사안에서는 댓글을 단 사람 뭐 한 10명, 20명을 단체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또 했던 사안도 있었고요. 근데 한 20만 원 나왔나? 1인당 20만 원, 30만 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의뢰인께서 되게 실망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사상을 해결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오늘 내용이 좀 사연 여자분에게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